유튜브에 뜬 거리의 할머니, 세상을 울린 정체. 안녕하세요. 사연 꽃분이의 비밀이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고시원 복도에 새벽 햇살이 비쳐듭니다. 좁은 복도에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와 전자레인지 작동음이 뒤섞여 있죠. 청소 도구를 든 할머니가 천천히 걸어 나옵니다. 이름표에는 강꽃분이라 적혀 있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구부린 채 복도 구석의 먼지를 털어냅니다. 벽에는 누렇게 바랜 일정표와 전단지가 붙어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바쁜 출근길에 그녀를 지나치며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꽃분은 그저 묵묵히 걸레를 헹구며 바닥을 닦습니다. 손이 떨리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그녀의 눈길은 문틈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피아노 소리에 머뭅니다. 작은 방 안에는 낡은 가방과 오래된 악보가 놓여 있습니다. 악보의 제목은 기억의 노래. 종이는 닳고 찢어졌지만 매일 밤 그녀는 그것을 들춰봅니다. 그 위에 손을 얹은 채 잠시 눈을 감습니다. 그러다 전화기를 들어 손녀에게 전화를 걸어봅니다. 은지야, 잘 지내지? 하지만 상대는 받지 않습니다. 짧은 신호음이 끝나자 그녀는 조용히 전화기를 내려놓습니다. 한숨이 방 안을 가득 채웁니다. 벽에 걸린 오래된 가족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꽃분과 손자가 함께 웃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 사진을 바라보다 천천히 미소를 짓습니다. 점심 무렵 고시원 주인 오 씨가 복도로 나옵니다. 할머니, 이번 달 월세 아직이죠? 그는 짧게 묻습니다. 꽃분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숙입니다. 오 씨는 한숨을 내쉬며 이번 주까지만 부탁드릴게요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지갑을 열어보지만 안에는 구겨진 1,000원짜리 몇 장뿐입니다. 잠시 후 시장으로 나가 일거리를 알아봅니다. 식당 사장은 그녀의 나이를 보고 고개를 젓습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도 많아요. 꽃분은 웃으며 괜찮습니다. 이해해요. 라고 답합니다. 그녀는 버스 정류장에 앉아 해질녘까지 가만히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퇴근길 시장 골목을 지나던 그녀의 발걸음이 한 곳에서 멈춥니다. 유리창 너머로 낡은 피아노 한 대가 놓여있는 악기점입니다. 가게 안에서는 젊은 여성이 짧은 연습곡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꽃분은 유리창 너머로 그 장면을 한참 바라봅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엔 오래된 불빛이 깜빡입니다. 주머니 속에서 낡은 악보를 살짝 꺼내보지만 다시 접어넣습니다. 피아노 가게 문을 열까 하다 문고리에 손을 댄 채 멈춥니다.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다시 골목 끝으로 걸어갑니다. 노을빛이 그녀의 어깨 위에 떨어집니다. 그날 밤 그녀는 고시원 방 안에서 조용히 악보를 펼쳐봅니다. 이튿날 아침 꽃분은 평소보다 일찍 고시원을 나섭니다. 복도 청소를 마치고 쓰레기를 버리려던 순간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젖은 악보 한 장이 쓰레기통 옆에 구겨져 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그것을 펴서 말립니다. 악보에는 봄의 기도라는 제목이 흐릿하게 남아 있습니다. 꽃분은 눈썹을 찡그리며 그 멜로디를 흥얼거립니다. 누군가의 손끝이 닿았던 흔적이 남은 종이를 꼭 쥡니다. 청소 도구함에 그것을 넣고 평소보다 천천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녀의 시선은 어제 봤던 피아노 가게를 향합니다. 오후가 되자 다시 그 앞에 서게 됩니다. 가게 안은 조용합니다. 피아노 줄을 조율하던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듯합니다. 꽃분은 망설이다가 문을 살짝 열고 안으로 들어섭니다. 먼지 냄새와 함께 나무 냄새가 섞여 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피아노 의자에 앉습니다. 손끝이 건반 위에서 머뭅니다. 한참을 머뭇거리다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입니다. 피아노에서 잊고 있던 선율이 흘러나옵니다. 하나하나가 고요한 공기를 가릅니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천천히 곡을 이어갑니다. 가게 앞을 지나던 행인 몇 명이 발걸음을 멈춥니다. 근처 카페 직원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휴대폰을 듭니다. 촬영 중에도 그녀는 연주를 멈추지 않습니다. 짧은 곡이 끝나자 문 밖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들립니다. 꽃분은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녀는 급히 가방을 챙기고 문을 나섭니다. 카페 직원이 멋졌어요. 라고 외치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갑니다. 뒤에서 가게 주인이 할머니, 피아노 괜찮으셨나요? 라고 묻습니다. 꽃분은 대답하지 않고 골목으로 사라집니다. 그녀가 떠난 뒤에도 피아노 건반 위엔 따뜻한 손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그날 밤 카페 직원이 SNS에 영상을 올립니다. 거리의 할머니 피아니스트, 놀라운 손끝이라는 제목입니다. 영상 속에는 햇빛이 비치는 창가에서 연주하는 꽃분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영상은 빠르게 퍼집니다. 사람들은 댓글에 진짜 감동이다. 프로급 실력인데? 라고 남깁니다. 고시원 복도에서 스마트폰을 보던 젊은 세입자들도 그 영상을 재생합니다. 누군가 이거 우리 고시원 청소하는 분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소문은 금세 퍼집니다. 꽃분은 자신이 주인공이 된 것을 모른 채 여느 때처럼 걸레를 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녀의 방 한켠 낡은 악보 위에는 미처 닦이지 않은 먼지가 반짝입니다. 서울 시내의 한 음악대학 강의실. 학생들이 노트북을 펴고 음악이론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한쪽 구석 학생 최민재가 휴대폰을 보며 화면을 확대합니다. 영상 속에서 낡은 피아노를 연주하는 할머니의 손끝이 클로즈업 됩니다. 그는 고개를 갸웃하다가 이어폰을 귀에 꽂고 다시 들어봅니다. 건반을 누르는 터치가 일정하지 않지만 그 안에 독특한 리듬이 있습니다. 민재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교수에게 다가갑니다. 교수님, 이분 혹시 박화영 선생님 연주 스타일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교수는 영상을 보며 잠시 말이 없습니다. 저 터치, 저 호흡. 분명 배운 적 있는 사람이지요. 민재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그는 수업이 끝나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날 오후 그는 영상을 올린 계정을 찾아 댓글을 뒤집니다. 촬영 장소가 망원동 피아노 거리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민재는 곧장 버스를 타고 그곳으로 향합니다. 골목 곳곳에는 카페와 악기점이 늘어서 있습니다. 그는 영상을 찍은 카페 앞에 도착해 주인을 찾습니다. 카페 직원은 사진을 보더니 아, 그분요? 바로 옆 고시원에서 청소하시던데요. 라고 말합니다. 민재는 고시원 앞 벤치에 앉아 주변을 살핍니다. 낡은 앞치마를 두른 할머니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악보를 꺼내 들고 일어섭니다. 악보 제목은 기억의 노래. 손글씨로 적힌 필체가 영상 속 피아노와 같은 느낌을 줍니다. 민재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악보를 내밉니다. 이 곡 혹시 선생님이 치신 거 맞나요? 꽃분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그녀의 시선이 악보의 제목 위에서 멈춥니다. 한동안 말을 잃은 채 침묵이 흐릅니다. 민재는 손을 모으며 한 번만 이 곡을 다시 들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말합니다. 꽃분은 고개를 젓습니다. 그런 이름은 오래전에 버렸어요. 그녀는 악보를 돌려주며 천천히 돌아섭니다. 민재는 깊은 숨을 내쉬며 그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날 밤 그는 학교로 돌아가 교수에게 전화를 걸어 그분 정말 박화영 선생님 같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튿날 아침 고시원 복도는
평소보다 분주합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자 꽃분은 천천히 문을 엽니다. 문 앞에는 양복 차림의 남자와 젊은 학생이 서 있습니다. 남자는 자신을 음악대학 교수라고 소개합니다. 그 옆에 학생은 어제 만난 최민재입니다. 꽃분은 놀란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한 발 물러섭니다. 교수는 손에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내밉니다. 사진 속 젊은 여인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피아노 앞에 앉아 있습니다. 꽃분은 사진을 보고 손을 떨며 숨을 내쉽니다. 그 이름은 이미 잊었습니다. 라고 조용히 말합니다. 교수는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신문 기사를 펼칩니다. 천재 피아니스트 박화영, 리사이틀 직전 은퇴 선언이라는 제목이 보입니다. 민재는 숨을 죽이고 꽃분의 표정을 살핍니다. 그녀는 신문을 한참 바라보다 이내 의자를 끌어안습니다. 그때 남편이 떠났어요. 공연 전날 사고로. 그녀의 목소리가 작게 떨립니다. 교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입니다. 민재는 조용히 손수건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둡니다. 꽃분은 시선을 피하며 창밖을 봅니다. 창밖에서는 아이들이 피아노 학원 가방을 메고 지나갑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교수는 입을 엽니다. 선생님, 세상은 아직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꽃분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봅니다. 그 이름으로 돌아가면 다시 그날을 봐야 합니다. 민재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말없이 고개를 숙입니다. 연주회는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연주만 해주세요. 그녀는 손끝을 쥐었다 폈다 하며 한참을 생각합니다. 방 안의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마침내 꽃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두려움과 결심이 섞여 있습니다. 며칠 후 음악대학의 연습실 문이 열립니다. 꽃분이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을 바라봅니다. 민재가 악보를 넘겨주고 조용히 자리를 비킵니다. 그녀의 손끝이 천천히 움직이며 첫 음이 울립니다. 오래된 피아노 줄이 떨리고 먼지가 공중에 흩날립니다. 그 음이 복도를 따라 밖으로 퍼집니다. 문 밖에서 학생들이 고개를 내밀며 숨을 죽입니다. 그날의 연습은 짧았지만 오랜 공백을 깨는 첫 시간이었습니다. 민재는 눈을 감고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지며 세상은 다시 박화영의 이름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도심 한가운데 광고회사의 회의실. 직원들이 모니터 앞에 둘러앉아 클라이언트의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합니다. 손녀 은지는 노트를 정리하며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 있습니다. 팀장은 서류를 내던지며 이런 감정 없는 콘셉트로 어떻게 광고를 하냐고 말합니다. 은지는 말없이 고개를 숙입니다. 회의가 끝나자 모두 자리를 뜨고 그녀는 홀로 회의실에 남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켜진 SNS 알림창이 눈에 들어옵니다. 길거리 피아니스트 할머니 기적의 연주라는 영상이 떠 있습니다. 그녀는 무심코 클릭하고 피아노 선율이 흐릅니다. 짧은 영상 속 흰 머리의 할머니가 피아노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은지는 화면을 멈추고 다시 재생합니다. 음이 이어질수록 눈썹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이 멜로디 어디서 들었지? 그녀는 손끝으로 책상 위를 두드리며 리듬을 따라갑니다. 문득 어릴 적 기억이 스쳐갑니다. 낡은 피아노, 따뜻한 손,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던 할머니의 미소. 영상의 끝에 박화영 피아니스트의 귀환이라는 문구가 나타납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며 마우스를 쥡니다. 박화영? 설마 속으로 중얼거리며 검색창에 이름을 입력합니다. 수많은 기사와 함께 젊은 시절의 박화영 사진이 떠오릅니다. 은지는 모니터 속 얼굴을 확대해 봅니다. 고운 눈매, 날카로운 턱선,
그리고 미소의 습관. 그 얼굴이 자신이 기억하는 할머니의 젊은 모습과 겹칩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의자를 밀치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서류가 책상 밑으로 떨어지지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책상 위 휴대폰으로 통화를 시도하지만 연결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통화할 수 없는 번호입니다. 라는 기계음이 들립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집으로 달려갑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낡은 앨범을 꺼내어 사진을 펼칩니다. 사진 속 어린은지 옆에는 피아노 앞에 앉은 젊은 여성이 있습니다. 사진 뒷면엔 할머니의 필체로 우리 은지, 언제나 음악처럼 빛나기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은지는 손끝으로 그 문장을 천천히 쓸어봅니다. 그 순간 눈물이 맺힙니다. 책상 위 노트북 화면에는 연주의 홍보 포스터가 떠 있습니다. 박화영 리턴 콘서트 기억의 노래, 이번 주 토요일이라는 문구. 은지는 숨을 들이마시고 티켓 예매 버튼을 누릅니다. 결제 완료 문구가 뜨자 그녀는 한참을 화면을 바라봅니다. 정말 할머니가 맞는 걸까? 그녀는 창문을 열고 도시의 불빛을 바라봅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버스 엔진 소리 사이로 피아노 선율이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토요일 저녁 작은 콘서트홀 앞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섭니다. 입구에는 박화영 리턴 콘서트 기억의 노래라는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관객들은 웅성거리며 그 영상 속 할머니 맞대 실제로 본다니 믿기지 않아라며 기대를 나눕니다. 백스테이지 안 꽃분은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맞잡고 있습니다. 손끝이 살짝 떨리지만 눈빛은 단단합니다. 민재가 다가와 조명과 음향 모두 점검 끝났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고맙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무대 밖에서는 조명이 천천히 어두워지고 피아노 위로 스포트라이트가 떨어집니다. 꽃분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섭니다. 관객석에서는 잔잔한 박수가 일어납니다. 무대 위의 피아노는 오래된 그랜드 피아노입니다. 검은 표면에 조명이 부딪히며 은은한 반짝임을 냅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올립니다. 잠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입니다. 첫 음이 울리자 객석의 숨소리까지 멎습니다. 피아노 소리가 홀 전체를 채웁니다. 그녀의 손끝은 흔들림 없이 오랜 세월을 견뎌온 듯 단단합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와 함께 관객들의 눈빛이 집중됩니다. 홀 구석에선 민재가 조용히 피아노 건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탄과 존경이 섞여 있습니다. 한편 공연장 밖 도로는 정체가 심합니다. 은지는 택시 안에서 초조하게 시계를 확인합니다. 기사님, 조금만 더 빨리 가주세요. 그녀는 손에 쥔 티켓을 꼭 쥐며 입술을 깨뭅니다. 공연장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달려 들어갑니다. 이미 공연은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꽃분이 연주하는 모습이 스크린에 크게 비춰집니다. 은지는 객석 뒤편에서 숨을 고르며 천천히 걸음을 멈춥니다. 그 순간 마지막 곡의 제목이 전광판에 뜹니다. 손녀에게. 홀 안은 조용해지고 꽃분의 손이 다시 건반 위에 오릅니다. 그 선율은 부드럽고 한 음 한 음이 마치 이야기를 전하는 듯 이어집니다. 은지는 자리에 앉지 못한 채 복도에서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피아노의 끝부분에 이르자 꽃분이 고개를 들고 객석을 바라봅니다. 그 시선이 복도 끝에 은지를 향합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친 순간 시간이 멈춘 듯합니다. 은지는 입을 막고 눈을 감습니다. 마지막 음이 울리고 홀 전체가 정막에 잠깁니다. 이내 박수 소리가 천천히 퍼집니다. 꽃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입니다. 공연이 끝난 뒤
백스테이지 복도에는 기자들과 관계자들이 몰려 있습니다. 선생님, 복귀 소감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라는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꽃분은 짧게 웃으며 오랜만이라 떨렸습니다. 라고 말하고 안쪽 대기실로 향합니다. 그녀가 의자에 앉자 문이 조심스레 열립니다. 은지가 숨을 몰아쉬며 안으로 들어섭니다. 꽃분의 눈이 커지고 손에서 악보가 떨어집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봅니다. 은지가 천천히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 곡 제가 어릴 때 들었어요. 할머니가 쳐주신 그 곡이었어요. 꽃분의 눈가가 젖어듭니다. 은지는 가방에서 오래된 악보 한 장을 꺼냅니다. 그것은 꽃분이 잃어버린 줄 알았던 기억의 노래 초판본입니다. 이거 제가 늘 연습했어요. 음악을 시작하게 된 이유였어요. 그녀의 손이 떨리고 꽃분은 천천히 악보를 받아듭니다. 종이 끝자락엔 은지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모든 연결이 하나로 이어짐을 깨닫습니다. 그때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던 꼬마가 너였구나.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맞잡습니다. 그 순간 문가에 서 있던 민재가 살짝 고개를 내밉니다. 그는 조용히 미소 짓고 두 사람을 바라보며 뒤로 물러납니다. 이튿날 음악대학에서는 회의가 열립니다. 민재가 꽃분의 복귀 영상과 은지의 악보를 함께 보여줍니다. 교수는 감탄하며 세대가 이어진 음악이라니 이건 특별하군요. 라고 말합니다. 학교 측은 세대가 있는 콘서트를 제안합니다. 꽃분과 은지가 함께 무대에 오르는 계획이 세워집니다. SNS에는 두 사람의 포옹 장면이 올라와 수십만 회 공유됩니다. 언론은 잊혀진 피아니스트와 손녀의 재회라는 제목으로 기사들을 쏟아냅니다. 광고회사 직원들도 그 기사를 보고 은지 씨 가족 이야기래 라며 놀랍니다. 은지는 회사 사표를 제출하고 조용히 말합니다. 이제 제 인생은 음악으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며칠 후 연습실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습니다. 꽃분은 건반 위에 손을 얹고 은지는 악보를 펼칩니다. 이번엔 함께 연주해 볼까요? 은지가 웃자 꽃분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들의 손끝이 동시에 건반을 누릅니다. 두 개의 선율이 하나로 어우러집니다. 창문 밖으로 석양빛이 비추며 방 안의 그림자가 천천히 길어집니다. 민재는 조용히 그 장면을 촬영하며 속삭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음악이죠. 그날 밤 두 세대의 연주 영상이 다시 세상을 울립니다. 반년이 지난 봄 대형 콘서트홀에 객석이 가득 찼습니다. 무대 위 현수막에는 세대를 잇는 음악회 기억의 노래라고 적혀 있습니다. 무대 중앙에는 두 대의 피아노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왼쪽에는 꽃분, 오른쪽에는 은지가 앉아 있습니다. 민재는 사회를 맡아 관객들에게 두 사람의 이야기를 짧게 소개합니다. 조명이 천천히 어두워지고 무대 위에 부드러운 빛이 내려옵니다. 첫 곡의 서주가 울리며 두 사람의 손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피아노 소리가 서로를 향해 이어지고 관객석은 고요해집니다. 꽃분은 연주 중간에 잠시 고개를 들어 은지를 바라봅니다. 그녀의 미소 속에는 평온과 자부심이 함께 깃들어 있습니다. 연주가 절정에 다다를 때 대형 스크린에 흑백 영상이 재생됩니다. 젊은 시절의 박화영이 세계 무대에서 연주하는 장면입니다. 그 영상 위로 현재의 꽃분이 같은 곡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교차하며 과거와 현재가 하나의 장면으로 겹쳐집니다. 관객석에서는 훌쩍이는 소리가 퍼집니다. 마지막 음이 울린 후 홀 안은 완벽한 정적에 잠깁니다. 꽃분은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천천히 눈을 감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살짝 떨리더니 미소를 남긴 채 고개를 숙입니다.
은지는 연주를 멈추고 할머니의 손등을 살며시 잡습니다. 두 사람의 손끝이 맞닿은 순간 관객들이 일제히 기립합니다. 조명이 서서히 밝아지며 무대 위에는 수백 개의 꽃다발이 놓입니다. 민재가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와 마이크를 잡습니다. 이 연주는 단순한 음악이 아닙니다. 사랑의 기억이고 시간의 목소리입니다. 관객석에서는 끊이지 않는 박수가 이어집니다. 은지는 무대 중앙에 놓인 빈 의자를 바라봅니다. 그 위에는 꽃분의 스카프가 니틀리 폴더드 상태로 올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스카프를 품에 안습니다. 무대 위 스크린에 문구가 떠오릅니다. 기억의 노래 영원히 박화영. 그날의 연주 영상은 유튜브에서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세대를 잇는 전설로 남습니다.